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은 개혁신당 허은하 당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혁신당의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박수! 네. 사실은 저희가 뉴스엔진 시작을 하고 가장 고위직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개가 무량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주 오시고. 그럼요. 자주, 개혁신당 자주. 전용 이 유튜브로 좀 활동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딥페이크 범죄를 다룰 때 한번 나와주셨었는데요. 오늘은 타이틀을 전략기획 부총장님으로 제가 소개를 할게요. 개혁신당 정재준 전략기획 부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이나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요, 개혁신당의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막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면 좀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거 좀 화두가 되는 이슈긴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이슈가 최근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개혁신당이 좀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였죠. 9월 23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개혁신당 관계자들 전부 확실하게 조사해야 된다. 또 선거법 이해 유도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선거법상의 이해 유도죄가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했는데 이 개혁신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 김재원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최고위원. 조국혁신당에 김재원 의원이 계세요. 아, 기존에 네. 리아라는 네네네. 그 가수 하셨던 네네네. 분이 의원님이신데 네. 이번에 새로 이제 비례대표가 되셔서 네. 말씀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김재원 최고가 상당히 많은 정치적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수준이 낮은 저는 순간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뜻이군요. 네, 전 좀 놀랐어요. 이게 충분히 얼마만큼 다급한지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네. 이번에 공천 개입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네.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아무래도 용산과 여당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 낮은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출구를 잡고 싶으셨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사태에 대한 것의 중심이 개혁신당이다. 이건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질문을 조금 예. 잘못 드렸나요? 왜냐하면은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김영선 의원님은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으로 알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해본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개혁신당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해 유도죄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네. 이러한 법까지 얘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래를 한 것 마냥 말하고 싶은 그 의도는 네. 분명 두려움 때문이다. 국민의힘 자체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나와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한간에 떠돌고 있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좀 구별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가령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9월 19일 이제 대표님께서 JTBC에 출연하신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앵커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과 개혁신당이 기자회견을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천하람 의원이 기자회견 초안을 작성했다라는 구체적인 보도가 있던데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요.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엔진에 큰 건 하나 주고 가시죠.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네, 사실 확인을 했고 네. 이 부분은 이미 기사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천하람 현재 저희 원내대표입니다. 네. 천하람 원내대표에게도 확인해 봤을 때 네. 이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게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선 초안을 작성하면서 함께한 적은 없다라고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논의했다라는 것이 수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네.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상대가 네. A라는 사람이. 네. 그러면 그것을 B가 듣고 나서 글쎄 그게 지금 정무적으로 맞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게 네. 서로 논의인가?
왜냐면 주변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앞으로 저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하고 싶은데 네. 그거 많이 여쭤보거든요. 네.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해서 제가 이끌어갈 때 소통관에 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음. 이것에 대한 질문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식사하면서도. 네. 그건 진정한 논의인가. 음. 예. 그래서 너무나 작은 것을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 너무나 갈수록 조금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으니 네. 개혁신당으로 그냥 공격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국민의힘의 토착 비리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공천을 할 때 그닥 아름답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제가 또 당대표이기도 하고 네.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조심하겠습니다만 네. 아마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 뭐 다 아실 텐데 근데 그것을 개혁신당과 엮으려고 한다. 그리고 경험한 바에 의한 것으로만 보인다. 네. 네. 본인들이 그렇게 경험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것은 실패한 로비다라고 네. 말씀을 표현을 드렸는데 하셨는데, 네. 실패한 로비라 그랬더니 로비를 안 받은 당신도 문제요 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그것은 로비의 의미 자체를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네. 요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김영선 전 의원 공총 개입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특검에 대해서는 뭐 민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부인은 선출직이 아니다. 네. 또 마포대교의 방문은 격려가 아닌 지시다라는 표현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연결선상으로 영부인 관련 법안 또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제2부속실도 필요합니다만 제2부속실이 있었다고 해서 영부인들의 문제가 커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뉴스 보셨다고 했으니까 그때도 똑같은 거 이거 들고 갔었거든요. 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겁니다. 이미 미국에는 법적 지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대통령의 영부인, 그러니까 배우자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상당히 지속적인 말썽을 부리고 있다라고 상관에서 표현하잖아요. 네. 말썽이란 표현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마포대교에 대한 사건이 좀 시발점이 더 아주 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처럼 리더처럼 지휘하려고 했었던 지시하려고 했었던 모습에 대한 것들 얘기했는데 네. 그 모습이 예를 들어 법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냥 정서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도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명품백 같은 거. 네. 우리 교사님들 많이 뵀거든요. 네. 학교에 초등학교 교사, 뭐 중학교 교사님들 뵙다 보면 네. 요즘에 카네이션도 제대로 못 따세요. 한 사람만 달아줄 수 있어요. 두 송이 받는 것도 그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네. 예, 김영란법에 예. 의해서 되게 가끔씩. 민감해졌어요. 예, 그렇죠? 상당히 민감했었는데 네, 네. 왜 대통령 영부인은 가능하냐. 근데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발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도 전 네. 여사 심장재단 했고 이휘워 여사 유엔총회 참석했고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한식 세계화 추진단장 했고요.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전부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한 행위입니다. 어떤 거는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괜찮으니까 오케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돼라고 하는 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 3법 3편의 제 105조에 의해서 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기되어 있어서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특별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고요. 네. 또 홈페이지에서 행정부 공식 구성원으로 등재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낸시 레이건 같은 경우는 마약 퇴치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바버라 부시 같은 경우는 문맹 퇴치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네. 또 미셸 오바마 같은 것은 오바마 그 여사 같은 경우는 네. 빈곤 퇴치 운동 같은 걸 했어요. 그랬을 때 잘하든 못하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영부인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제2부속실 하나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적정선은 어느 정도 선이라고 좀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정서적이든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적인 법안을 마련은 하겠지만 이게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영부인의 활동은 이 정도면 적정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좀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지금 뭐 미국에 한해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이미 있을 텐데 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서적인 부분만 얘기하더라도 네. 마약 퇴치 운동이나 문맹 퇴치 운동이나 빈곤 퇴치 운동 이런 위주로 미국의 여사들이 함께 그러니까 했잖아요.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렇죠. 수 있는 선한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꾸준하게 곁에서 국민 곁에 있을 수 있는 네, 네. 그러한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는 마포대교의 그 이슈는 조금 이제 그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넘어 보이는 거죠. 그것 또한 만약에 네.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면 맞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네. 맞아, 자살하게 되는데 저기 턱이 너무 낮아. 좀 높이면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평판이 좋지 못하니까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선출된 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시하실 수 없습니다. 사장님도 지시할 때 어쩔 때는 화가 나는데 사장 사무가 와서 뭔가 지시하면서 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볼 사람은 없어요. 그게 본인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다. 좋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딸 때 네. 형사 정책의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네. 깨진 유리창 원칙. 네네네. 건물에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범죄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네, 네, 그 네. 깨진 유리창에 테이블 붙여도 네.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유리창을 새로 갈아야 범죄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라는 김여사 특검법이라는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법보다는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예 유리창을 교체할 수 있는 그 김여사 대통령 배우자법을 네. 제정하는 때 그런 그 야당의 거대 법률 통과 권력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개혁신당은 그냥 발목만 잡지 않습니다. 대안을 꼭 제시해요. 근데 그건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은 누구나 하기 쉽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비난 뒤에 내가 무언가 제안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역량의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저희 듭니다.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평가를요. 근데 사실은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사건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공천 사건의 일련의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님을 조금 더 다르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냐면,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2024년 1월 3일이었죠. 그때 국내힘 탈당하시면서 의원직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셨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안의 중심이었던 이제 이준석 의원의 성접대 의혹이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때 가까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발언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마땅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생각보다 빨리 나왔구나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상당히 네. 질질 끌다가 대선 때라던가 지선 때 혹시 터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뭔가 생각을 정치적으로 했는데, 이용될 수 있었던 네. 사안이다. 네.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은 했습니다만 질질 끌지 않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저 같은 경우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네. 이제는 선진화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이슈로만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라 네. 꾸준하게 그 정치인이 어떠한 서사를 쌓아가고 어떠한 행보를 하느냐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평가하는 수준이 높아지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께서도 저에 대해서 뭐 1월에 제가 탈당했었던 부분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평가, 사실 오래됐다면 오래됐을 수 있잖아요. 아직 네. 1년 안 됐습니다만 네.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것에 저희 개혁신당이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 당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억울한 게 정말 열심히 정치하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좀 탈당하신 분들이 뭔가 좀 사연이 많습니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사연 네. 있는 분들 저도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당내에서 무언가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네. 분들이 함께 모인 곳이라 더욱 더 이제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런 생각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그때도 사실 저에게도 많은 그 러브콜도 있었고 또 되게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야, 한 되니까. 6개월 남은 거 내려놓는 거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때 5개월인가? 5월 30일까지였으니까 네네. 5개월 정도를 내려놓는 건데 네. 사실 그거 내려놓는 거 쉽지는 않은데 그럼요. 그러나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땐 그 길이 맞았어요. 그렇게 던져서라도 이 제3지대와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는 정치가 바뀌려면 시대 정신이 바뀌려면 네.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의 시대 정신은 저는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도 네. 먼저 모범이 좀 돼주자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의 선택하신 그 가치관 또 시대 정신에 대한 것들 같이 부합을 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선택을 하신 것 같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개혁신당의 당대표까지 우뚝 서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네. 일련의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선거 나오셨을 때도 응원하려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된 것 같아요. 워낙에 인상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계속 웃으실까. 좋아서요. 네. 아, 저도 되게 잘 웃는다는 소리 듣는데 네. 앵커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뉴스엔진에 찾아와 주신 가장 고위직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잘 웃고 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개혁신당 정당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 장면을 보니까요. 대표님 앉아 계신 뒤쪽으로 국정감사 제보센터 네. 개혁 신문고 운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했어요. 대부분 국감 하면은 뉴스로 나오는 이슈가 네. 누가 더 고함을 많이 질렀나. 말을 누가 더 자르냐. 누가 고함 많이 지르고 누가 더 황당한 이슈를 만들어내나. 아, 근데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네. 그거 같아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한 그리고 그래서 아예 국감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께 네. 이런 정당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네. 제보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3명의 의원들을 네. 이렇게 사진으로 예쁘게 해놓고 그분들께 제보하실 수 있도록 아. 제보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 사이트가 어디예요? 그 사이트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저희가 검색을 해야 예, 되나요? 그 QR 코드를 찍으면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 네네. 이제 뭐 좌판을 누르면 이제 reform제보.kr. 아, 리폼제보.kr. 예. 네, 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제보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국감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국정 감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내가 제보한 거를 우리 의원들이 말해주나 이것도 한번 보시고 네. 개혁신당 그 홈페이지에 가셔도 이렇게 네. 팝업으로 해놨으니까 아. 아마 찾아가기 좀 네, 편하실 네. 겁니다. 이런 것도 되게 새로운 개혁적인 시도네요. 네, 네, 그렇죠. 저희는 개혁신당이니까 네. 개혁신당다운 개혁신당다운, 네. 예,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찌찌뽕. 합니다. 예. 네. 네, 개혁신당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깊게 네. 들어가면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그 개혁은 교육 개혁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창당된 이후 이제 2호 정책도 교육 개혁이었고요. 또 좀 그 구체적으로 들었던 천하람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나요? 네, 본부장님께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뭐 지방 도시 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상 깊었던 기억도 좀 나는데요. 현재 개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네. 예,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될까? 우리 아이들을 학원 보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러니까 사교육보단 공교육에 더 집중시킬 수 있는 네. 방법. 네. 뭐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안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어떻게 안 보낼 수 없나? 네. 특히 이제 교부금이 지금 이제 남아도는 판국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 60명의 그 학생들을 받을 때와 지금 20명의 학생을 받을 때 교부금이 지금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왜 그렇죠? 왜냐면 인원수가 더 줄었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인원수는 적어졌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거의 예산은 한번 책정된 게 줄어들기가 쉽지 않나 봐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냐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알아봤을 때는 인건비로 좀 잘 못 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바꿔서 네. 교사들의 퀄리티도 좀 높여주고 네. 그리고 안전하게 보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갈 수 있는. 네. 요즘에는 대부분 보육을 학교에서 하고 교육은 학원에서 한다. 맞아요. 라는 색으로 어머님들, 음. 아버님들이 생각을 하고 네네네. 계시거든요. 딱 정리된 말이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문화부터 좀 바꿔 줄 수 있어야 하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교사노조, 그러니까 전교조와는 전혀 다른 교사노조 분들, 교사님들 만나뵈서 네. 함께 뭐 유튜브도 찍으면서 그분들 얘기 들었고 네. 10월 초에는 같이 정책 간담회도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잘 키우실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네.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 대표님께서도 사실 정치인이기 이전에는 한 뭐 아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아이도 키워봤고, 아빠들보다. 예. 네. 아빠들보다. 네. 네, 어떠세요? 부총장님께서도 이 교육과 관련된 얘기는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당 내부에서 이렇게 추진 중인 개혁 당 대표님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외부적으로는 2022년 12월에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육 개혁 정책을 발표했고요. 네. 그것이 2025년도 바로 네. 내년에 네, 크게 바뀝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 학습에 의한 그 AI 네, 디지털 교과서 가장 큰 내용이고요. 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 자유 학기제, 3학년 2학기 때 진로와 연계된 학습 학기, 네. 그다음에 3학년 때는 고교 학점제 이렇게 되는데 네. 모두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특히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제를 하면서 고등학생들 고교의 어떤 성적 부풀리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네. 상대평가제도 동시에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9등급인 그 내신 성적을 5등급으로 낮췄어요. 네. 그럼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수시로 70-80% 뽑는데 그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네. 내신 성적으로 뽑거든요. 근데 내신에 변별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점차 정시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수능 최저 등급이라든가 수능 점수를 보게 됩니다. 네네. 즉 수시가 정시화되고 정시는 또 고교 학점제 때문에 수시화돼요.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가 도킹 현상 일어나는 게 2025학년도부터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텐데 네. 이에 대한 대비를 개혁신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혹은 여당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야당에서의 견제 세력을 통해서 건강하게 그렇죠.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혁신당이 이렇게 든든한 그 교육 전문가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당이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정치를 강조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개혁에 대한 질문은요. 사법 개혁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세 사기, 코인 사기, 주가 조작 등 이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가주의 도입을 진행해서 대형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10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게 하겠다. 근데 이 얘기 제가 딱 사실 오시기 전에 저도 대본 연습을 막 했어요. 근데 저기 계신 저희 감독님이 이 얘기 딱 들으시면서 맞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전세 사기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일이 아닌 거예요. 저희 주변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언이 민생과 직결된 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 좀 첨언을 해주시죠. 이게 억울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억울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억울한 사기를 친 그 사기 범죄자가 네. 자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48억을 사기를 쳤는데 네. 사기범이 내려진 형량이 7년이에요. 7년. 징역 7년. 징역 7년이고 네. 나중에 조금 돈 있는 분이 이렇게 돈을 좀 더 내기고 시작을 하면 한 좀 빨리 나오겠죠. 보석금을 보석금 드리고. 내고 그러면? 네. 억울하지 않나요? 네. 그 148억이 그 남의 돈 이게 진짜 만져보기도 어려운 돈인데 네, 네. 그러면 차라리 사기치며 사는 게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초등학교에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초등학생들이 아이랑 서로 대화를 할 때 네. 너희 집은 몇 평이야? 너희 집은 전세야? 너희는 어디야? 뭐 이런
돈 맞아요. 위주. 빌라 거지, 네. 임대 아파트 뭐 이런 빈민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네. 결국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음. 크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그쵸. 일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학교 내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거였었는데 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내가 대형 사기를 쳐도 음. 그냥 형량은 너무 낮아버리니 그래 음. 한두 달 아니면 몇 년 들어갔다 나오지. 음. 그러면은 늘 우리는 사기만 당하는 음. 거죠. 일반적인 네, 정상적인 네,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음. 것 때문에 경제 사기범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음.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취재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부총장님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예. 근데 아까 보니까 뭐 100년도 우리나라 양형상 네. 50년 이상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해야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네, 살면 네. 못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어감상 무기징역이라는 말보다 100년 이게 더 그래서 확 와닿는 와닿아. 거. 예. 네, 우리나라 뭔가. 그게 안 돼서 네, 이게 네. 왜냐하면 그 병가주의라던가 독립몰수제를 같이 하면은 네. 될 수도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TMF 사건도 마찬가지. 우리 전세 사기는 상당히 큰 돈이고 네. 또 TMF라던가 아니면 또 이 상품권 사기 당하신 네, 네, 분들이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5만 원 그리고 어떤 분은 뭐 50만 원, 5천만 원 네. 점점 커지는 네, 분도 네. 계시긴 한데 5만 원도 되게 큰 돈일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좀 열받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금액의 크기도 크기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잘한 돈이더라도 이런 건 좀 열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거를 무시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 바라는 거. 네, 저희는 네,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예, 없게 그런 하겠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특히 경제 이 네. 부분에 있어서 그 경제와 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변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제 법적으로는 점점 더 사기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몇 년 살고 와서 이만큼 땡기지 뭐 그런 이런 분위기. 나라는 좀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외친 겁니다. 사기범한테는 네. 사실은 100년형도 선고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도 좀 민생을 생각하시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당 쪽에서는 이 사안을 보고 너무 약하게 구형을 했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고요. 또 야당 쪽에서는 되게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도 야당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누구의 선고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당대표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원래 이 선고 자체도 좀 늦었죠. 그렇죠. 더 빨리 했었어야 질질질. 되는데 질질질질 네. 끓은 것 또한 기득권이었기 때문 아닌가. 음. 왜 이렇게 눈치 보느냐. 네. 그러니까 이 네. 야당인 민주당에서 늘 말하는 이건 검찰이 개혁해야 된다. 검찰의 문제다 네, 하면서 네. 또 억울한 사람 용산과, 만들었다. 용산과 엮으잖아요. 네, 네.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으란 말이냐. 우리나라는 분명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검사가 판결하고 또 판사가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하고 그다음 그 판사가 판결하면 네. 그냥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들을 원칙이죠. 믿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법치주의 국가라는 자체를 흔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같은 야당이지만 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본인들이 만약에 여당이 됐을 때 도움이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억울하네, 너무 약하네 이렇게 자꾸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들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지켜봐야 된다.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왜 개그는 개그일 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은 사법일 뿐 정치화시키지 말자. 그렇죠. 네. 와 정리를 괜찮았어요? 예, 네, 그 네. 본질을 흐리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 네. 1심 판결은 6개월 내에 2심과 3심은 3개월 해서 총 1년 내에 선거 사범 같은 경우 판결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는 게 기초의원과 네. 광역의원 선거 사범은 잘 지켜져요. 근데 이렇게 대형
이렇게 네. 이재명 사건과 같은 네. 경우에는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이제 1심 난다고 쳐도 지금 네. 항소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아마 대선 다음 때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본질을 흐리는 거죠. 우리 국민은 빨리 네. 결과를 무죄든 유죄든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더 힘을 좀 써주셔야 되는 게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특권 아닌가요? 그 이재명 네. 대표.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대로 예. 이제 기초의원들은 빨리빨리 1년 안에 끝나는데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이러고 있고 또 지금 말씀은 2심, 3심 또 계속 끌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니까. 국회의원 특권도 있겠지만 네. 그 거대 야당 대표의 특권이겠죠. 그렇죠. 네, 예. 일반 국회의원이라면 네.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그렇죠. 텐데 그래서 아마도 대표의 자리를 놓고 싶지 않으셔서 네, 연임까지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퍼즐이 또 딱딱딱 맞춰지고 예, 예. 있어요. 좋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남북 두 개 국가론 수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이거죠. 북한의 공식 선언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신념을 바꿨다. 이거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북한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일침을 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남북 두 국가론의 주연이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주연은 김정은입니다. 먼저 쏘아 올렸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임종석 늘 통일론을 외치시던 분이 갑자기 두 개 국가론을 얘기하고 계신 그러니까 거거든요. 토스, 슛 이렇게 두 예. 분이 딱 죽이 맞았어요. 죽이 맞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소신이 있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싹 돌아보시면 네.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네.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들은 두 개 국가론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이 청년 위주의 MZ 세대를 좀 네. 지지해 드리고 싶은 그런 네.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마음을 아는데 통일이 두렵거든요. 음. 통일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통일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두려우니까 그렇죠. 일자리 여러 네네. 가지 두려움이 있죠.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그 토론해보고 싶은 공론화시키고 싶은 네. 그런 의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을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필요하기도 그래서 하고.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한번 그 의제를 다뤄볼까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너무 뜬금없다는 거죠. 예. 당신이 걸어온 길과 사뭇 다르게 청년을 위해서 그 말을 한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아니고. 네, 네, 네. 그저 이제 메이드 바이 제가 김정은이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느 나라 분이신가 예, 이런 그게 생각이 좀 맞는 드는 말씀인 거죠. 게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통일 정책을 발표할 때 네. 항상 이제도 이체제 또는 그것이 일체제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국가는 항상 일국가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과연 이제 연방 국가냐, 네. 우리 이제 자유민주 국가냐 네. 이게 문제점이었는데 갑자기 그 전에 이제 김일성, 네. 김정은까지도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일, 김일성까지 그랬어요. 네, 근데 네. 이번에 김정은 네. 위원장이 위원장이죠. 갑자기 이제 이국가론을 내세우니까 네. 임종석 이제 비서실장이 네. 그에 맞춰서 네. 이국가론을 네. 지금 되뇌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뜬금없는다는 그러니까 상황이 표현이 참, 정확하죠. 네, 상황이 참. 근데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 세미나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딱 든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이산 가족이셨대요. 그래서 북에 실제로 뭐 왜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강해요. 그렇죠. 근데 저만 해도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더 통일에 대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좀 두려움도 있겠지만 좀 감이 좀 먼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민족이라는 예. 감이 좀 먼 그 것 같아요. 김정은도 너무 젊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감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와 북한이 유엔에 등록될 때도 네. 두 개의 국가로 등록이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진짜
10대, 20대의 생각은 네. 저희랑 전혀 다를 맞아요. 거다. 네. 예를 들어 5.18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뭐 사실 이준석 의원이 바라봤을 때도 나는 네.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또 네. 한동훈 지금 현 대표도 네. 나는 어렸을 때 일이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5.18도 그러는데 통일에 대한 부분은 근데 이제 이게 헌법마저 이제 좀 약간은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튼 공론화를 시켜서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는 의제나 네. 그걸 의미 있어요. 갑자기 네. 의미 있죠. 네, 네. 근데 갑자기 그냥 김정은이 이제 공을 딱 던지니까 그걸 이제 탁 쳐버리는 그러니까요. 토스 슛, 예. 어시스트. 토스 슛 괜찮네요. 네,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좋습니다. 그 개혁신당 그 전당대회 당시에 제가 한번 당 대표님 때 딱 되실 때 제가 가봤거든요. 네. 이렇게 백 정장 입으시고. 네네. 너무 하얀색. 예쁘게 하얀색, 네. 네, 너무 예뻤어요. 그날 제가 이제 공약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53.6%의 지지율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벌써 우시셨어요. 그리고 2027년 대통령을 만들 사람, 이 슬로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갖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그때 저희 지지율이 5.36%여가지고 네. 5.36으로는 안 된다. 네. 53.6% 아, 근데 내리는 딱 점을 들어왔죠. 옆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또 기억해 주시고 아, 계시다니. 그럼요. 네. 네, 지금은 뭐 아직은 5%지만 네. 그런 날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기업을 했던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행동하는 시간이죠. 네. 행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이번 2기 지도부 같은 경우는 관리형이면서도 서로가 제가 제2, 제3의 이준석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 정당이 되려면 네. 대통령이 나올 만한 정당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만들 사람 허은하라고 했는데 네. 그럼 대통령 만들 당대표라는 거고 그냥 앉혀놓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당 가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당 내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만들 만한 정당이 돼야 되고 그렇게 지지율을 높일 수 있으려면 네.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워크샵 갔을 때도 네. 모두 다 별이 돼야 된다. 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당직자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북극성은 있습니다만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있지만 네. 또 다른 별들도 비춰줘야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걸 하기 위해 26년 지방선거에 별들이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빨리빨리 인재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저희는 별이 중요하니까. 근데 인재들이 와서 뭐야 기본도 안 돼 있어 이럴 수 있으니 그 뭐죠 체계를 좀 체제 구축하는데 네. 제가 100일 동안 좀 애를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이제 당직자들이나 뭐 정무 하시는 분들이 애써 주셔서 전국 전당이 되기 위한 틀은 네. 좀 하나 둘 좀 잘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총장님 나오셨을 때 개혁신당에서 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우리 힘이 되는 당원들을 모집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자랑을 하고 네네. 가셨어요. 예, 예. 61개 네. 조직위원장을 네. 선임했고요. 네. 그분들 대부분이 당협위원장이 돼서 지금 네. 조직을 그 지역에서 잘 꾸려나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시도당 위원장도 지금 계속 또 추가 중인데 네. 5개 현재 오늘까지는 다 5개 시도당 위원장이 선임됐어요. 그리고 직무대행으로 3개가 더 있어서 지금 8개는 이제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네, 저희가 1월 20일 창당했어요. 2024년도. 와, 근데 얼마 1년 안 된 넘은 정도. 정당 같아요. 그죠? 예. 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계를 잡아 차곡차곡 조직이 쌓여가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만큼 용기 있는 분들이 진보적인 생각에 행동을 해줘서 그래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용기 있는 분들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1년도 안 됐는데 많은 일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도 네, 발연기 저희, 잘 예. 봤어요. 네.
레더 앤 리더 아카데미, 네. LNL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도 하시고 또 연구원도 이번에 이제 좀 리뉴얼해서 발족하셨잖아요. 네, 그죠? 개혁연구원 생겨서 네. 연구원장으로 이준석 원장 있고 네. 부원장들도 또 단단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원은 대학생 위주로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가 더 기대되는 정당인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허은하 대표님의 이제 허은하 당대표 체제가 취임 100일을 얼마 전에 맞이하셨는데 사실은 그 100일간의 여정이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취임 그 100일 기념에서 벽에 딱 쓰시더라고요. 개혁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허은하 당대표님의 체제 그 100일 동안 가장 결단 있었던 용기 어떤 개혁인가요? 자랑해 주시고 가시면 돼요. 우선 제가 당대표로 선출됐다라는 자체도 제 스스로 제가 출마했던 것도 용기 같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당원분들도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대남 정당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만 있다, 남자만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여성 당대표를 뽑았다라는 것, 그것도 어떤 할당이라던가 뭐가 있었죠? 할당 같은 게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추가 무슨 그 점수를 더 준다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런 네. 거 전혀 없이 허은하라는 당대표를 뽑아주신 당원들이 용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래서 믿어주는 만큼 지금 사실은 되게 급할 수 있거든요. 되게 급할 수 있는데도 조바심이 있죠, 사실. 그렇죠. 조바심이 맞아요.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지켜봐 주시면서 허은하 당대표를 믿어주시는 것도 용기. 네. 그리고 제가 했던 행보 중에 이번에 광복절 행사에 네. 참석했었던 사실 것을- 개혁신당 참석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그러셨어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이게 우리 개혁신당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93의 야당과 똑같지 않습니다. 192석이죠. 네. 저희 세석은 300석 같은 세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만의 행보, 왜 우리가 참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명확히 보여줬던 네. 우리 당 모습을 보여줬던 그 용기 좀 저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고 또 그걸 또 응원해 주셨던 네, 네. 당원분과 지지자분들께 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번에 후보 10월에 선거가 네. 재보궐이 있는데 네. 그 재보궐 선거가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당 대표로서는 전 욕심이 나거든요. 후보를 그렇죠. 내보고 싶다 이렇게 네.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네. 후보를 내기 위한 후보를 내는 것을 거부하시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는 지도부와 그리고 당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당의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저희 내년 4월 보선은 무조건 성과를 내야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 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다운 일이 무엇인지 보고 그 일이 맞는지 보고 이제 가는 뚜벅뚜벅 가는 그것도 네. 용기네요, 그죠? 그렇죠. 이번에 사실 그 토마토 아까 제일 먼저 했었던 김영선 전 네. 의원 문제도요. 네. 사실 들여다보면 개혁신당이 참 대단하구나, 자기만의 색을 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사실 비례대표 요청하셨던 국힘 내의 전 의원님들이 의외로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거 짤로 씁시다, 우리 대표님. 장난이에요. 여하튼 뭐 그런데 그거 이상한 건가? 여하튼 저희는 어떠한 그 거래에 응하지 않고 네. 않고 저희 색을 내고 왜 개혁신당이 창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리고 개혁신당이 보여주고 싶은 앞으로의 100년은 무엇인지 그걸 보면서 가는 네. 그런 용기 있는 집단이다라는 네.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념 그 딱 단어가 용기였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유스엔진 첫 방문이시고요. 뭐 앞으로 자주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이 이제 그 첫 걸음인데 우리 유스엔진과 함께했던 소감도 궁금하고 또 구독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유튜브든 방송을 나가도 네. 저희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에게 저희 정책에 대한 얘기 궁금해해 주시고 또 네. 이것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개혁신당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볼매라고 하잖아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정말 필요한 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좀 끈기 있는 모습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언제든지 저희 당원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저희 개혁신당 KR에 오셔서 함께 저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이기 지도부 허은하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